지금 나보고 하는 이야기요. 예. 총을 쏘라고 누가 한 사람이 있나? 당군 시생님들한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장군님! 아니 왜 이래? 또 그래. 지금 언제 아빠한테 보니까 네가 좀 해주라. 네가 좀 해주라. 자네가 돈을 좀. 그리고 전두환 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집. 연희동 집은 50 비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전두환 씨가 재임 시절 면적을 3배로 늘렸고 퇴임 전 고액의 나랏돈을 들여 재건축했습니다. 단층 건물로 보이지만 연희동 집은 사실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로 한 층 더 있습니다. 설계는 전두환 씨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지 면적은 약 820제곱미터, 240평에 이릅니다. 지하층 가장 안쪽에는 이순자 씨의 옷방이 있고 그 옆에는 의문의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드가 되면 의장이 된 거지. 정면으로? 네, 이 카드 딱 되면 공공진흥화죠. 평상시는 어떻게 보여요? 그냥 벽이죠. 그냥 벽이에요? 네. 옷방 벽에 카드를 대면 벽이 열리고 그 안쪽으로 10제곱미터 크기의 비밀방이 있다는 겁니다. 높은 담과 여러 대의 감식 카메라로 둘러싸인 철옹성 같은 집. 5명의 경찰관이 24시간 동안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밀한지 세금 징수관들조차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비밀 방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도 보셨어요? 아니요, 그 카드로 뭐 여는 그 방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저희 공간은 저희 수색을 다 했거든요. 예. 결제까지 다 했으니까. 전두환 씨는 고액 상습 체납자이기도 합니다. 국세 30억 9천만 원, 지방세까지 합하면 체납액은 4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생활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이순자 회사가 이제 그 신당연금을 가입한 게 있더라고요. 신당연금이 그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나온다고. 그들은 여전히 부를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군사반란 40주년이 되는 지난해 12월 12일 호화 만찬을 가졌습니다. 부유한 학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피해 살아가는 불의를 우리는 언제까지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2013년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후 검찰은 연희동 집을 압류하였습니다. 전 씨의 연희동 집은 명의자가 3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매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된 자금이 불법 수익에서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희동 사전은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전에 취득한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수익하고는 원천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 가족분들이 약속을 하였고 그거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그냥 말로만 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법률적으로 저희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해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연희동 집은 전두환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헌납을 약속했던 곳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전두환 씨의 3남 1녀는 자신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목록까지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추가로 환수된 추징금은 약 500억 원. 여전히 추징금 1,00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씨 역시 추징금을 납부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회고록에서 그는 추징금에 대해 완납 불가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적 처벌에 대한 부정과 불복입니다.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씨는 여전히 많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 출판 단지에 있는 전 씨의 사옥, 음악서적 전문 출판사를 비롯해 전재국 씨와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전재국 씨는 출판업을 시작으로 지금도 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이곳에 전 씨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층에선 북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전재국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성강문화재단은 전두환 씨의 장인 이규동 씨가 1985년 설립한 장학재단입니다. 전두환 씨의 처남 이창석 씨를 거쳐 2014년 전재국 씨에게 넘어옵니다. 성강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이지만 대출 사업이 유난히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곳은 모두 재단 대표이사 전재국 씨의 회사. 대출 액수는 총 40억 원에 달합니다. 공익법인을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목적은 그 문화 사업을 하는 지원을 하는 그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대부업을 해서 그 전재국 씨의 그 사업체에 그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경기도 일산의 한 고깃집. 전재국 씨는 2016년 외식 사업을 위해 프랜차이즈를 설립했습니다. 전재국 씨 일가는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두 자녀가 80%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전두환 일가의 사업이 자녀들을 거쳐서 손주들에게까지 세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그러고 지금도 맞다고 그러고 또 계속해서 이 부를 세습해가면서까지 그것도 참 구차한 방법으로 악행을 저질렀으면 자기 대에서 끝내줘야죠. 왜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그걸 물려주려고 그럽니까? 그 밑에 자기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씨를 규탄하기 위해 시민들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분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밤에 우리가 안 지키면 더 많이 때리고 가요. 안 지키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실은 지키고 있어요. 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도 전두환 씨와 신군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려 듭니다. 부당하다고 어떻게 왜 부당하지 않습니까? 시민회장에서 총을 쏘고 총을 쏘라고 누가 한 사람이 있나? 신군부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국민 앞에 누가? 지금 나보고 하는 이야기요. 예.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나래가 돈을 좀 그리고 1,000억에 가까운 추징금을 국가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증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한편에서는 과거사 청산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치와 정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법의 지엄함과 더불어서 국법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